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의 김영표입니다. 오늘 셋옵스 서밋 코리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글로벌과 국내 최신 보안 위협 동향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셋옵스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운영을 더 똑똑하고 빠르게 만드는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입증된 다양한 솔루션, 그리고 고객 성공 사례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의 사이버 보안 포티넷이 함께 합니다로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정말 어려운 사이버 보안, 운영하시기도 힘들고 비용 매니저님 때 승인 받기도 힘든데, 포티넷이 그냥 단순한 보안 회사가 아니라 항상 고객분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포티넷과 함께 합니다라고 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포티가드 랩스가 발간한 2025년 위협 동향 자료를 보실 텐데요. 크게 4가지 특징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규모 사전 정찰 활동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전에도 물론 이런 정찰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 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AI 기반의 공격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우드 GPT라든가 블랙메일러 같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딕셔너리 어택 같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AI로 공격해야 될 대상들을 학습하고 자동화하고 공격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번으로는 신원정보 도용에 대한 공격.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 시도도 원래 많았으나 시도 대비 성공률도 증가하고 있고 시도 자체를 증가하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특히 금융권이나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쪽에서는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라스라고 있죠. 사스처럼.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가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하 경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어떤 빈익빈 부익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하 경제에서도 이 라스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약간 빈익빈 부익부를 나타내는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빈익빈 부익부가 어떤 좋지 않은 지표지만 지하 경제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정 공격자 그룹의 어떤 비율, 공격률이나 어떤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의 비율이 상당히 크다. 거의 4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건 또 재밌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클라우드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좀 많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진화라기보다는 클라우드의 특성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냥 vulnerability의 취약점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거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클라우드로 접근하는 IAM이나 내부 구간으로 액세스하는 쪽에 설정 오류들, 그러니까 로깅이나 매니지먼트 접속 같은 이런 설정 오류들 때문에 발생되는 이슈들이 가장 큰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 즉 한번 공격 시점으로 들어와서 내부에 침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옮겨가면서 이제 공격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클라우드 기반의 회사들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랜섬웨어가 보통 이제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목적, 실제 한국에서도 랜섬웨어를 통해서 회사한테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와이퍼 공격이라고 해서 랜섬웨어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구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냥 진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또한 OT 관련된 타겟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뿐만이 아니라 발전이나 어떤 스마트 전력 같은 쪽에 이제 OT와 IT가 점점 합쳐지고 있는데요. 이쪽을 타겟팅으로 한 공격들, 뭐 이메일이나 어떤 랜섬웨어를 집어넣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벤트 기반의 공격들, 이게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특정 다크넷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내가 공격 대상을 지정하고 그 공격 대상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보를 취합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스캐닝 같은 것들을 통한 공격하는 활동들이 아주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스캐닝해서 걸리면은 내가 공격할 거야, 이게 아니라 특정 회사, 특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지표도 좀 뽑아봤습니다. 이게 뭐 malicious activity나 뭐 IPS 이런 액티비티들이 있는데요. 요거 내용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단 실제로 각 나라별로 이런 지표들을 뽑아봤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한 나라들 중에 뭐 인구수나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 대비 굉장히 공격 횟수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다라는 부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사명감도 좀 더 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역동적이고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모이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공격하고 싶어지는, 그리고 워낙 뭐 전자정부나 전산화가 잘 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지표보다는 실제로 한국에 대한 공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압도적으로 큰 편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모던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려봤고 엔드포인트에 AV, EPP 같은 것들이나 EDR 같은 솔루션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포티 EDR 관련해서 오늘 포티넷의 김규식 컨설턴트께서 EDR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현재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보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면 사실 우리가 웹도 쓰지만 가장 큰 공격 벡터 중에 하나는 메일이잖아요. 메일이 지금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스, 그러니까 클라우드형 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의 익스체인지 기존에 썼었던 메일형이 있고요. 포트넷은 둘 다 뭐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오늘은 클라우드형의 사스, 특히 사스 앱을 사용하는 우리가 소위 캐스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포트넷의 셋옵스 매니저이신 박종석 상무님께서 요 사스 메일 관련된 아주 상세한 전략과 AI 기반의 메일 보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일단 메일까지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샌드박스,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어떤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방화벽을 기점으로 웹 트래픽이나 나머지 트래픽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특이하게 NDR이라고 하는 거를 그려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NDR은 샌드박스의 기존의 문제점이 좀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컨텐츠들을 행동기반 탐지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량의 파일을 처리하기 힘든데 NDR은 AI 기술과 접목을 하면서 전수 트래픽을 아주 고속으로 분석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을 손쉽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차단하고, 근데 샌드박스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여기서 애매한 파일들은 추가로 샌드박스로 분석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포트게이트라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도 컨텐츠들이 넘어올 거고, 메일에 들어있는 컨텐츠들도 포트 샌드박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같이 분석해주는 어떤 클러스터를 묶어서 해주는 그런 전략을 전체적으로 랜섬웨어나 모던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의 방어 전략으로 되게 중요한 축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저희 오늘 세션의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SOC 관점에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로고들이 다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향해 포티 애널라이저의 로고들을 담는 데이터 레이크 부분이 있겠습니다.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샌드박스, 뭐 클라우드의 로고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현재 SOC 환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로고를 모았으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로고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운영 인력들이 그걸 맨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어떤 로고들을 우리가 봐야 될지 상관관계 분석이나 뭐 어그리게이션이나 정규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심을 통해서 이제 알람을 띄우거나 이제 담당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들이 심 같은 솔루션들이 모던 SOC 아주 필수적인 요소. 이미 많이들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심을 통해서 앨러스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뭐 패치를 한다거나 방화벽 정책을 추가한다거나 뭐 단말을 격리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SOA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운영자들이 하나하나 하기엔 너무 업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자동화가 가능한 것들은 SOA 같은 솔루션들을 통해서 심에서 발생된 이런 어떤 양질의 엘러들을 자동화 처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모든 SOC의 전략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를 SOC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수많은 데이터 세트를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안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보안과 엔드포인트 보안이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엔드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로그와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는 로그는 다르기 때문에 이 로그들을 전부 합쳐서 데이터 레이크나 심에 다 넣어서 볼 수 있는 환경 자체는 현대의 어떤 SOC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심을 통해서 아주 양질의 정책을 넣을 필요가 있고 SOA의 자동화의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AI를 접목하는 기술들, 뭐 LLM을 붙일 수도 있고 실제 학습하고 분석하는 엔진이 뒤따라올 수도 있겠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처럼 내가 관여를 해서 직접 어떤 장비를 삭제하거나 블럭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화해서 어떤 분석해주고 클로즈까지 이제 대처까지 해주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은 조금 더 좀 딥다이브해서 내가 진짜 봐야 할 것들, 우리가 그냥 단순 시스템상에 알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른 세션들도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티넷의 김영표였습니다.